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처음으로 아키텍처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좀 이렇게 아키텍처란 무엇인가라고 좀 한마디로 정의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키텍처란 무엇일까 해서 정의도 많이 찾아보고 되게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도 해보고 했었는데 이렇게 뭔가 좀 한마디로 요약이 잘 안 되더라고요. 뭐 계획이라거나 뭐 부분들의 통신 규약, 각 부분들이 서로 어떻게 통신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뭐 책임의 분배일까, 아니면 작업 방식일까? 아키텍처에 대해서 약간 정의를 내리는 것도 저도 그렇지만 뭐 위키피디아나 어떤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봐도 이렇게 뭔가 한마디로 정의가 잘 안 돼 있거든요. 뭐 아키텍처라는 거는 이렇기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앱 개발하시면서 아키텍처를 안 쓰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존재를 하긴 하면서도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것이 약간 아키텍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아키텍처를 여러 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설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아키텍처가 무엇이고 좋은 아키텍처란 무엇이고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은 개발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은 아마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일 처음으로 설명을 드릴 것은 가장 기본적인 MVC인데요. MVC라고 하면은 지금 뭐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래서 뭐 모델 뷰 컨트롤러, 그리고 컨트롤러에서 컨트롤을 하고, 뷰에서 뭔가 시각적인 것을 담당을 하고, 모델은 약간 데이터 이쪽 레이어죠. 그래서 70년대 스몰토크에 소개가 되었고,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 iOS 개발 가이드나 뭐 그 유명한 스탠포드 강의를 봐도 MVC에 대해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죠. 이런 식으로 MVC에 대해서 MVC로 뭔가 개발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MVC뿐만 아니라 좀 뭔가 다른 구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MVVM이나 MVP나 뭔가 다른 구조가 존재를 한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냐 이런 얘기가 오가잖아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오갈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MVC가 지금 현 세대에서 뭔가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MVC가 모델 뷰 컨트롤러라고 하지만 약간 좀 MVC를 좀 약간 조롱한 사람들이 좀 매시브 뷰 컨트롤러라고 하면서 MVC의 단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단점은 뭐냐면은 컨트롤러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뷰는 당연히 뷰를 하고 모델에서는 데이터 관련된 일을 하지만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의 일을 컨트롤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스토리보드를 쓰고 있지 않은 프로젝트에선 심지어 뷰도 컨트롤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러는 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지고 있다는 게 앱의 뭐 용량 사이즈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이거 준비한 사진은 지금 앱스토어에서 대기업이 아닌 회사에서 만든 인기가 좋은 앱들을 몇 개 추려봤는데요. 지금 딱 어떤 스펙만 봐도 좀 뭔가 커 보이잖아요. 좀 이렇게 스펙도 뭔가 옛날 같지가 않다는. 옛날에 제가 2010년에 유행했던 앱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람의 등신을 체크해 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찍어가지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굴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키면은 이 사람은 뭐 8등신이나 9등신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런 간단한 앱도 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기계도 좋아지고 세월도 많이 흐르면서 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회사에서 빠르게 만든 앱이라고 해도 이제는 작은 앱이 별로 존재하지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MVC가 옛날에 처음에 태어났을 때 지금의 상황을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VC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 컨트롤러가 너무 크다는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당연히 컨트롤러를 작게 만드는 것이 개선점이겠죠. 그러면 작게 만드는데 어떻게 작게 만들 것인가. 그것은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릴 아키텍처는 공통적으로 뷰 로직과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하는 것으로 작게 만들자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분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MVP, MVVM, 바이퍼,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린 스위프트가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비즈니스와 뷰를 분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아키텍처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명드리기 전에 좀 약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인터넷에 지금 아키텍처 찾아보시면은 조금씩 서로 말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MVP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진짜 MVP다 하는 어떤 좀 서로 간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료 준비를 할 때 좀 고민을 했는데 근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의 설명이면은 뭔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수준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좀 뭔가 생각한 것과 다른 어떤 제가 소개를 하거나 해도 좀 나중에 같이 얘기를 해보거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서 아키텍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처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MVP인데요. 예, 모델 뷰 프레젠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프레젠터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를 하고요. 그러면 뷰 컨트롤러는 어디에 속하게 되는가? 뷰 컨트롤러는 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뷰 컨트롤러는 뷰 관련 로직만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건 좀 약간 부수적인 건데 커스텀 뷰를 할 때도 프레젠터를 사용한다. 이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도식화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뷰가 있는데 뷰가 뷰 컨트롤러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프레젠터가 들어가 있어서 프레젠터가 그 모델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프레젠터가 뷰와 통신을 하면서 뭔가 로직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네 가지 뷰 컨트롤러가 뷰에 들어가면서 MVP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샘플 코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은 이건 뷰 컨트롤러인데 뷰 컨트롤러 안에 프레젠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터 안에서 프레젠터가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은 그 데이터 결과값을 받아와서 뷰에서 다시 보여주는데 다시 보여주는 로직은 당연히 뷰 컨트롤러가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뷰 컨트롤러 안에 지금 하단에 테이블 뷰 셀4로에 보시면은 셀에서 모델을 설정을 해줘가지고 뷰를 갱신하는 부분도 프레젠터가 그 모델을 감싸면서 들어가거든요. 이러면서 테이블 뷰 안에서 바로 모델을 가지고 바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델을 감싼 프레젠터가 그 테이블 뷰의 모습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뷰가 굉장히 뭔가 좀 멍청하게 되는 거죠. 뷰밖에 모르는 거죠. 그 외의 것들은 프레젠터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고 뭔가 좀 이렇게 코드를 약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러가 너무 커진다라고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좀 직접적인 해결법이잖아요. 그냥 뭐 뷰 컨트롤러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떼가지고 다른 클래스를 만들어서 뭔가 파일 하나 더 만들어서 분류를 시킨다. 이런 것이 좀 MVP이고요. 예,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MVVM입니다. MVVM이 네 글자지만 사실은 요소는 세 가지인데요. 그래서 모델 뷰 모델인데 현재 MVC 다음으로 제가 체감하기에도 그렇고 좀 뭔가 통계적인 것도 어디서 봤는데 좀 많이 대중적이고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뷰 모델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이건 프레젠터와 비슷하거든요. 아까 설명드렸던 프레젠터처럼 여기서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을 해요. 뷰 모델이 왜 뷰 모델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봤는데 뭐 모델이랑 뷰 사이에 있으니까 뷰 모델인가? 근데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뭐 좀 이름이 잘못 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MVVM이랑 그러면 MVP랑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뷰 모델에서 로직을 처리하느냐 아니면 프레젠터에서 로직을 처리하느냐 예, 결국에 하는 일이 뭐 비슷한 거 아니라고 했을 때 MVVM이 MVP랑 차이가 나는 것은 예, MVVM은 바인딩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인딩 그러니까 바인드 묶다 격습시키다라는 뜻인데요. 무슨 의미냐면은 서로 다른 변수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변수가 지금 어떤 값인데 나중에 뭐 다른 값으로 바뀌면은 이 값은 이렇게 바꿔줘 하면서 서로 다른 변수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리액티브 X에 있는 RX 스위프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리액티브 그러니까 반응한다. 뭔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반응해서 이쪽이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바인딩과 RX 스위프트는 되게 뭔가 잘 맞는 개념인 거죠. MVVM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뷰가 있고 모델이 있고
그 사이에 뷰 모델이 있어서 뷰 모델은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인딩을 합니다. 그리고 뷰는 뷰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서 뷰 모델과 바인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뷰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뷰 모델이 바뀔 수 있고 뷰 모델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모델을 바꿀 수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도 가능한 거죠. 뭐 모델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뷰 모델이 바인딩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갱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바인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코드를 잠깐 읽으면은 텍스트 필드에 RX, 그러니까 RX 스위프트 쓰면 저런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RX.text 해서 저렇게 바인드해서 뷰 모델에 있는 타이틀이랑 바인딩을 하면은 텍스트 필드에 텍스트가 바뀌었을 때 뷰 모델에 있는 타이틀이 자동적으로 바뀌게 돼요. 이것만 설정해주면은 알아서 잘 해줍니다. 이거를 좀 더 고도화시키면은 정말 다양한 것들이 가능한데요. 사실 뭔가 바뀌었을 때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KVO를 쓰거나 아니면 노티피케이션 쓰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되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RX 스위프트는 그것보다 훨씬 바인딩에 관해서 정말 강력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 코드에서는 오른쪽에 그 스크린샷 보시면 GitHub을 설치해주는 그런 화면인데요. 그래서 근데 사용자가 텍스트 입력할 때마다 0.3초씩 기다려서 이전 값과 값이 다르면은 그 서치 GitHub라는 API를 호출하고 그 결과값을 가져와서 뭔가 처리를 할 때 그걸 또 메인 스레드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복잡한 얘기가 그 위에 코드만으로 해결이 되고요. 그래서 그 값을 가져와서 테이블 뷰에 넣어가지고 셀을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딱 들어도 되게 뭔가 긴 코드가 저기 하단의 코드만으로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인딩이라고 하면은 뭔가 RX 스위프트를 썼을 때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좀 쉬워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건데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그 뷰와 뷰 모델과 모델 간의 서로 간의 바인딩, 파일도 떨어져 있고 코드도 떨어져 있지만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MVVM이고요. 다음은 설명드릴 게 바이퍼인데 바이퍼는 좀 재밌게도 그 글자 하나하나가 요소예요. 그래서 뷰, 인터랙터, 프레젠터, 엔터티, 라우터 이렇게 5가지 이루어진 것이 바이퍼인데요. 이 중에 3가지 뷰, 인터랙터, 엔티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인터랙터가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를 해주고 엔티티가 로직을 처리해주고 뷰는 뷰고 거기다 두 가지 더 추가된 것이 프레젠터, UI를 위해서 데이터를 가공해준다고 하고 라우터는 화면 이동을 담당하는 건데요. 이건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 뷰가 있고 그리고 모델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인터랙터라는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애가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 프레젠터라는 애가 있는데요. 프레젠터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뷰가 바로 비즈니스 로직을 가지고 있는 애한테 요청을 하지가 않고 프레젠터 요청을 합니다. 프레젠터 요청을 하면 프레젠터가 알아서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그 인터랙터한테 요청을 하고 그걸 다시 가져오면은 정말 로한 데이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JSON으로 파싱한 거라던가 아니면 뭐 DB에서 가져온 거라던가 그런 로한 데이터가 아니고 정말 UI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스트럭처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뷰는 실제 로한 데이터와 뭔가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끊어지다 보니까 좀 뭔가 연결성도 없어지면서 나중에 테스트하기도 되게 좋아지고 좀 뭔가 확장성도 되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 흐름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라우터라는 게 있는데 라우터가 결국에 화면 이동을 하는 거라서 저희가 가끔 뭐 이렇게 URL 스킴 타면 무슨 화면 어떻게 해주잖아요. 그때 그 뷰 컨트롤러 탑모스트를 잡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것처럼 라우터에서도 탑모스트 잡아가지고 화면 어떻게 이동해 주는 것인가 하는 작은 요소입니다. 근데 이것만 딱 봐도 좀 뭔가 클래스가 너무 많잖아요. 화면 하나를 만드는데 파일 5개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프로토콜 만들어가지고 뭐 디컴플링 하고 나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엑스코드 툴이 있거든요. 그 템플릿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설명드릴 것이 클린 스위프트입니다. 클린 스위프트는 좀 더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현재 지금 좀 뭐 체감하기로는 제가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은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좋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고 써본 사람은 되게 막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좀 준비를 많이 해봤는데요. 클린 스위프트는 다른 이름으로 VIP라고 합니다. 그래서
뷰, 인터랙터, 프레젠터라고 하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뷰에서는 뷰 처리를 하고, 인터랙터에서는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를 하고, 프레젠터는 UI를 위한 데이터 가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로한 데이터를 뭔가 UI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다른 스트럭트를 만들어서 뷰에 다시 전달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뷰가 있고 모델은 그냥 뷰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랙터가 있고 프레젠터가 있는데 좀 재미있는 거는 여기서 순환을 해요. 그래서 뷰가 인터랙터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 데이터를 갖다 줘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인터랙터는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가져오면은 바로 또 뷰한테 주는 게 아니고 프레젠터한테 줘요. 근데 프레젠터는 그 로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UI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걸로 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그 뷰한테 주는 거죠.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그 뭔가 요소가 많지 않으면서 좀 이렇게 잘 끊어지잖아요. 비즈니스도 그렇고 모델도 그렇고 뷰도 그렇고 딱딱 끊어지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 나중에 하기도 되게 좋아지고 뭔가 확장성도 좀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좀 용기를 내서 그 코드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뭔가 재밌는 구조다 싶어가지고 좀 약간 실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코드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조금만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뷰 컨트롤고요. 뷰 컨트롤고 그리고 이게 인터랙터고 그리고 이게 프레젠터 그리고 이거는 이 화면 안에서 쓰이는 모델인데요. 보시면은 이거 하나가 유스케이스 하나거든요. 이거는 화면의 이름이고 이게 유스케이스 하나고 그 유스케이스를 담당함에 있어서 리퀘스트, 리스폰스, 뷰 모델이라는 다 구조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뷰 컨트롤에서 처음에 뭔가 플레이리스트를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가져와라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 이름 그리고 유스케이스 그리고 리퀘스트를 해서 만들어서 보내고 그러면은 인터랙터는 요 로한 데이터 있죠? 이 로한 데이터를 그냥 프레젠터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프레젠터는 다시 이걸 받아가지고 이 받아서 요 뷰 모델 요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뷰에게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뷰가 알고 있는 그 모델의 어떤 모습은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정말 뭔가 로한 거예요. 되게 뭔가 뭐 스트링이나 뭐 더블이나 뭐 인티저 이런 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 유스케이스를 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면 클래스 만든 게 너무 많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제가 사인업이라고 하나 만들고 아까 한꺼번에 클래스 파일을 되게 여러 개 만드는 툴을 지금 설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뉴 들어가서 파일 누르면은 설치를 하니까 하단에 이런 게 생겨요. 이런 게 생겨가지고 제가 씬 선택해가지고 사인업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하면은 만들면 한꺼번에 생깁니다. 그래서 뷰 컨트롤러에 이렇게 뭔가 이거 당연히 커스텀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뷰 컨트롤러에 미리 있어야 하는 로직 이런 거 다 써주고 그리고 인터랙터 뭐 다 만들어줍니다. 당연히 다 커스텀이 가능해서 아까 바이퍼에서 있었던 문제점 있잖아요. 너무 많은 파일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 다른 뭐 아키텍처 아니면 뭐 다른 뭔가 그럴 만한 일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클래스프트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면은 뷰는 뷰에 관련된 로직만 처리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쓸 때가 생기면은 인터랙터에게 요청을 합니다. 인터랙터에서는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고 요청된 것이 완료되면 프레젠터에게 주고요. 프레젠터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UI를 위한 데이터 모델로 가공을 시키고 다시 뷰에 전달을 합니다. 그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클린스프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구조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어떤 거 쓸 것이냐, 이거를 이제 뭐 알고 나서 나는 뭐 새로운 걸 할 때 어떤 거 쓸 것이냐라고 했을 때, 무엇이 최고고 무엇이 뭐 별로 안 좋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약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프로젝트마다 좀 좋은 구조가 좀 다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떤 프로젝트는 뭐 RX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뭐 MVVM 쓰면 좋을 거고,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좀 뭔가 프로젝트가 너무 커질 것 같다라고 하면 바이퍼를 쓰는 것도 좋고, 뭐 그렇지 않고 좀 뭐 좀 그 중간이다 하면 클린 스위프트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 그 프로젝트와 성격과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좋은 구조를 선택해서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클린 스위프트와 마지막에 그 뭐지 템플릿 설치하는 거 링크를 발표 자리에 넣고 이거를 요비에 올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예,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을까요? 구조에 대한 고집하는 관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그때 프레젠터가 만들어준 모델을 말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프레젠터가 만들어준 모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프레젠터가 만들어준 모델이면 저희가 갖고 있는 모델이니까 무슨 뭐 램이나 무슨 다른 데서 가져온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테스팅할 때도 저희가 뭐 그거를 직접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쪽의 이점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바이퍼 패턴이랑 프린트랑 비교했을 때 생성해야 되는 활량이 조금 줄을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화면만 보면은 실제로는 거의 라우터가 빠지는 수준으로 보여서 파일이 어떻게 주는지가 중요해요. 네, 일단 바이퍼에서는 라우터가 화면마다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예,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네, 이거는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제가 유비에다 댓글을 달게요. 네, 네, 날카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클린 스위프트를 좀 약간 그런 샘플 마크는 그걸 그렇게 사용하신 적 있어요? 네, 예, 뭐 몇 번 사용해봤습니다. 회사에서는 못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느낌이 괜찮았고, 그리고 외국 개발자분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리뷰가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뭐 엄청나게 증명이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케이스가 별로 없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RX를 같이 쓰지는 않으시나요? 클린 스위프트에서요? 클린 스위프트를 처음에 이렇게 제안을 한 사람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RX를 써야 되느냐 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을 받은 원래 당사자가 뭐 쓰지 말아라고 얘기하긴 했거든요. 쓰지 말아라. 뭐 그런 거랑 어울리지 않는다. 뭐 여기는 이렇게 사이클을 돌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반응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꼭 써야 되기 전까지는 쓰지 말아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RX가 꼭 그 아키텍처를 위해 쓰이진 않을 수 있잖아요. 뭐 그냥 UI를 위해 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뭔가 좀 이렇게 API 콜을 여러 개 하는데 그걸 나중에 한꺼번에 가져와가지고 적용해야 될 때도 이때도 RX를 쓰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구조를 위해서 쓰지 말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구조라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쓰기 나름일 수 있잖아요. 뭐 다 그대로 쓰진 않을 거 아마 변형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애니메이션 관련 코드는 어느 곳에 들어가야 되나요? 애니메이션 그것도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결과값을 애니메이션 코드는 뷰에 들어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 뷰 안에서만 처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모델 파일처럼 유즈 케이스, 그러니까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모델이 각각 기프가 벌써 정의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빡세지 않나요? 예, 맞아요. 맞아요, 빡세요. 그게 한 번은 제가 뭐 플레이리스트라는 그런 어떤 스트럭처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어느 유즈 케이스 안에만 있었는데 나중엔 저거 써 쓰고 또 나중엔 저거 써 쓰이고 뭐 이러면서 결국에는 뺀 적이 있었거든요.
빼더라도 그래도 뭔가 로한 걸 쓰진 않았어요. 뭐 무슨 뭐 MP 미디어 컬인가 뭐 거기서 가져오는 로한 걸 쓰진 않았고 그래도 만들긴 만들었거든요. 뭐 코먼 뭐 뷰모델.common.플레이리스트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근데 그래도 그런 모델을 만든다고 해도 그 뷰 모델 안에 들어가 있긴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전체적인 통일성에 있어도 좀 뭔가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쓰시면은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